안녕하세요, 공병훈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본격화된 기술 중에 하나인 드론 기술의 특성과 다양한 활용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드론 기술은 어떠한 용도로 처음 개발됐으며 드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드론은 영상, 광고,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드론이 광고에는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은 한마디로 정의해서 무인 항공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인 항공기, 즉 무인 비행기죠. 원래 드론이라는 말 자체가 벌이 날아다니다가 윙윙거린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항공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항공기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다양한 용도로 쓰이게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군사적 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군사적인 기능으로서 사용되는 드론이 일반인에게 퍼질 수밖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확산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은 땅에서 조종사가 원격 조종을 하거나 또는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경로에 따라서 자동 또는 반자동 형식으로 자율주행을 하거나 또는 인공지능을 장착해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주어진 임무에 맞게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드론이라고 하는 것을 비행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상의 통제 장비라든가 통신 장비 또는 기타 어떤 지원 장비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드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드론은 활용 범위에 따라서 다양한 장비를 탑재하게 됩니다. 적외선 센서라든가 광학, 레이더 센서 등을 탑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시라든가 정찰, 정밀 공격 무기의 유도, 통신, 정보 중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미래에는 군사력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무기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드론 개발은 1900년대 미국 과학자 니콜라 테슬러가 세계 최초로 무인 항공기 이론을 제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의 요구로 정찰 공격 등의 군사용 목적으로 드론이 개발되어 실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또 드론 부품의 가격이 하락되면서 레저라든가 영상 촬영 이런 식으로 민간용으로 굉장히 보급되게 이르는 것이죠. 특히 민수용 드론 중에서 산업용 드론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국가들의 드론 관련 기업들은 아직도 절대적인 강자는 존재하지 않는 드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과 수요 발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드론이 개발된 그 역사적 사례를 좀 추적하다 보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풍선 폭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런 비슷한 무기가 이 시대에도 이전에도 사용됐다라는 기록이 조금씩 있는데 상당히 좀 불분명한 것 같고요. 제가 확인한 것은 1849년에 오스트리아에서 발명이 돼서 베네치아와 전쟁에서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에서와 같이 풍선에다가 폭탄을 장착해서 어떤 시점에 폭발이 되게끔 하는 장치였겠죠. 이런 것은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은 아마 1차 세계대전 즈음인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은 세계적으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것이 하나가 1900년에서 1910년 즈음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계적인 전쟁이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1930년대를 전후해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참 비참한 거지만 각각의 진영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각각의 진영에서는 거의 국가적으로 명운을 걸고 모든 총력을 다해서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이제 그 기술적 역량이 총동원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새로운 어떤 무기라든가 새로운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는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드론은 무인 항공기의 다른 일로 사용되었어요. 드론은 조종사가 비행체에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 조정을 하거나 프로그램된 경로에 따라서 인공지능하는 뭐 그런 역할을 했겠죠. 원격 조정 비행기는 조정 컨트롤러가 필수 조건이지만 드론은 컨트롤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컨트롤러는 어떠한 그 드론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 거겠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그 배달을 위해서 개발한 드론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가 필요하지 않아요. 미리 프로그래밍이 된 좌표로 상품을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드론의 활용도가 상당히 많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기술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드론은 점점점 다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민간용 제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것은 농업과 공공부분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을 가다 보면 명절 때라든가 이런 때 교통이 되게 고속도로 교통이 혼잡할 때는 제가 그 드론이 이렇게 촬영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공공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그 농업 부분에서는 농약을 살포한다거나 뭐 이런 곳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 촬영은 당연히 이따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방송 촬영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항공 헬리콥터라든가 이런 걸 띄워서 촬영하던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젠 드론이 그걸 대체하게 됐죠. 물론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많이 사용되고 한다고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기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는 이런 것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것도 이제 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중계라든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또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결합한 방식으로도 드론이 사용되는 가능성 사례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또는 드론 앰뷸런스라든가, 이거는 뭐 위급 상황에서 드론을 통해서 어떤 그 비상 어떤 물품을 전달한다거나 이런 용도겠죠. 심지어는 드론이 호를 서빙하는 그런 장면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고요. 범죄 예방 순찰 등에도 괜찮겠죠. 그 해외에 국립공원이 굉장히 넓잖아요. 뭐 아프리카라든가 라틴 아메리카 이런 곳은, 그런 곳은 사람들이 순찰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드론을 통해서 어떤 불법 사냥이라든가 뭐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것을 뉴스에서 좀 본 적이 있고요. 어쨌든 취미에서 사용되는 것 중에서는 이제 저기가 셀피가 이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셀카봉으로 이제 사진 찍는 셀카봉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드론으로 셀카를 찍는 시대를 우리가 뭐 셀피 드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셀피 드론은 뭐 이렇게 아침에 조깅을 한다거나 뭐 스노보드를 탄다거나 스키를 탄다거나 이럴 때, 또는 자전거를 탄다거나 이럴 때 이 드론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찍어주는 역할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걸 보진 못했지만 외국인들은 참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되게 그 취미 생활을 정말 엄청 좋아하거든요. 외국 특히 서양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그게 아마 선진국의 대열에 가까워질수록 그런 취미 생활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취미가 최근에 굉장히 활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관련해서 드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지난 2018년도 평창올림픽 드론쇼에서 드론쇼가 이뤄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장면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드론이 쇼를 했는데 1218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초간 올림픽 스타디움 밤하늘에 오륜기라든가 스노보드 등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관을 펼쳐내서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죠. 아마 이 드론쇼는 역대 그때까지는 최대 규모가 아닌가 생각돼서 되는데,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뭐 불꽃놀이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어떤 큰 행사가 있거나 어떤 특별한 날이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광고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PR에 가까운데 좀 이런 식으로 스포츠 행사에서 PR 활동으로서 이제 이러한 그 드론 쇼를 활용한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수백 대, 그러니까 수천 대의 드론이 하나의 프로그래밍 된 그런 그것대로 이제 움직임으로써, 물론 프로그램을 그렇게 짰겠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특정한 모양과 색깔을 만들어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감격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방송에서는 정말 드론이 이제 필수적인 장비가 됐어요. 그래서 뭐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상당히 뭐 취재 현장, 방송, 영화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동안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헬기라든가 어떤 이런 비행체를 띄워서 촬영을 해야 됐었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론이 자꾸 발달하고 정교하게 조절이 가능하고 이제 그렇게 가격도 싸지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전에는 연출하지 못했던 영상, 각도에서 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가격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호버링이라 해서 공중에서 정지하는 그런 기능, 이것도 뭐 대단한 기능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이걸 통해서 자동 어떤 비행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영상에서 이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보는 영상은 사람들의 이제 시야를 확대시키죠. 그리고 전에는 보여줄 수 없었던 새로운 컨텐츠를 보여줌으로써 뭐 영상이든 뉴스든 영화든 드라마든 어쨌든 새로운 어떤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드론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드론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드론 영상은 과연 기존의 영상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아마 가장 중요하게 세 가지를 꼽는다면 현장성, 역동성, 입체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방송을 위한 촬영 장비는 항상 좀 차별적인 영상을 구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개발이 되어 왔죠. 그리고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냄에 따라서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걸 충족시키는 식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어떤 커다란 행사가 있을 때 그런 행사를 항상 수평으로밖에 못 찍었잖아요. 아니면 이제 굉장히 높이까지 떠오를 수 있는 카메라 장비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걸로서는 굉장히 한정적이었다는 거죠. 아예 공중에 떴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기는 훨씬 편한 상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쪽에서는 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점점 미디어 간에 그런 경쟁이 치열해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이제 과거에는 방송사들만의 어떤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뭐 유튜브라든가 소셜미디어에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속에서 더 이제 그 영상을 현장성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는 좀 이렇게 역동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유적에 대한 영상을 찍더라도 우리는 사람의 눈높이에서밖에는 못 찍었잖아요. 하지만 드론을 띄워오게 되면서 그 전체적인 그 유적지의 전체적인 역동성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동성은 사실 사람의 기술로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드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쨌든 드론이 땅에서 촬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입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드론을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높이 날 수도 있고 낮게 날 수도 있고 아주 원거리로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입체적인 영상들을 보여줄 수 있다. 심지어는 이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구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포츠 현장에 드론을 여러 대를 날려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것들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만약 그게 된다면 우리가 항상 방송 카메라 장비에 의해서만 보여지던 이제 스포츠가
어떤 다른 각도가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또 다른 어떤 재미, 그러니까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보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또 다른 재미있는 그런 각도의 영상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라는 건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행사라든가 집회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도 이제 당연히 많이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될 수가 있겠고 아마 관광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정한 유물이 멋있다는 것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전체가 어떤 이 산이나 강이나 바다랑 조화를 이루면서 그 문화재가 존재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런 기술을 활용했을 때 어떤 우리가 굉장히 많은 효과를 이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고에 사용된 것을 이제 드론 버타이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직 용어가 정확하게 정리된 건 아닌데 드론이 영상에서 차별성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마케팅하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한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드론 버타이징. 이건 드론과 광고의 합성어인데 하늘을 나르는 드론에 광고 메시지를 담는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저게 2014년이에요. 꽤 됐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유명 브랜드인 까미사리아 콜롬보가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을 위해서 특별 행사를 위해서 제작한 영상인데 영상의 내용은 도심의 빌딩 숲에서 드론을 입은 남자가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이 영상에 굉장히 시둥그레지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집중했는데 이 컨셉 자체가 너무 업무에 바빠서 매장에 올 수 없는 중년 남성들한테 이런 광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그 드론을 통해서 광고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게 해준 그러니까 그런 사례로서 보게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그 길거리 광고가 앞으로도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어느 장소에서나 가능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거리라든가 좀 안전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활용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발레에 드론을 결합한 광고 영상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유튜브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은 재미있어요. 뭐냐 하면 발레를 하는데 그 나체인 이제 그 무용수가 등장을 해요. 둘이 나체로 이제 발레 같은 무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여기 그 보여지면 안 되는 그런 부위를 드론이 그냥 막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막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패션 브랜드 바하마가 제작한 광고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옷을 판매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옷을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저기 했는데 오히려 보통은 이제 자신들의 옷을 노출하는 쪽으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나체인 두 남녀가 춤을 추는 동안에 그들이 드론이 그들의 옷을 역할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재미있으면서도 좀 쇼킹한 그러한 어떤 영상을 이제 해서 이런 것들이 뭐 칸 국제영화제의 뭐 디자인 부분 은상을 차지했다고 해요. 이게 국제 광고제에 이거 상 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되게 기발한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광고에 드론이 사용된 사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그 PR 캠페인 쪽에 가까운 건데 뭐냐 하면 이제 코카콜라가 싱가포르의 비영리 단체인 친절 운동과 뭐 카인드니스 무브먼트라고 해요. 여기가 손잡고 싱가포르의 그 고층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근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먼저 이제 드론이 나타나서 이들에게 콜라를 전달했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메시지도 전달했는데 뭐냐면 그분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미리 모은 응원 메시지들을 전달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아직 우리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매우 행복하다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게 싱가포르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죠. 우리 사회가 이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어떻게
이제 그 포용하고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이제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고의 사례를 보면서도 아, 이럴 수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드론의 진화의 형태는 점점 그 보는 개념보다는 체험으로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그 드론을 이제 가상현실과 결합한 사례는 아직 충분히 개발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뉴스에 계속 이제 등장하고 있어서 제가 이걸 좀 가져와 봤어요. 사실 이제 그 전문가들은 드론의 발전 단계 활용 분야를 네 가지 단계, 40가지 활용,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1단계는 물품 수송, 2단계는 영상 제작, 3단계는 드론 로봇, 4단계는 데이터 수집, 인공위성형 드론, 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아주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활용도가 제시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공중에 올라서 이전과는 다른 눈높이의 다양한 시각을 제공한다라는 이 점 때문에 바로 드론과 이런 그 가상현실과의 결합이 형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런 가상현실 HMD를 쓰고 있으면 드론의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영상이 가상현실 HMD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뜻이죠. 마치 새가 날고 그 새의 눈으로 내가 이런 HMD를 통해서 그걸 본다라는 것이죠. 이 기술이 만약 더 발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도 HMD를 쓰고 프랑스 파리에서 에펠탑 주변을 도는 그런 드론의 그 눈으로 우리가 프랑스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혁명적인 작업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기에는 아직 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좀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국토와 아름다운 문화재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는 보여줄 게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되게 아름답고 멋있는 곳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국내 사람들조차도 많이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그 드론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전 세계 사람들이 좀 보면서 더 방문을 이제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막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빨리 발달하고 그런 것들을 위한 기반이 되게 많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드론 하면은 이 아마존의 드론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존은 이제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드론이 있는데 그거는 프라임에어라고 불러요. 아직은 실험 단계고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만 이것이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존에서는 이걸 꽤 꾸준히 이걸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사실 배달업이라고 하는 게 유통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뭐 오토바이를 타든 뭐 운송을 하든 이런 것들이 물류가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아마존의 배송 창고가 대도시에 있다면 막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몇백만에서 몇천만의 도시가 되게 많잖아요. 이럴 때 그 도시에 만약 그 창고가 있다면 그 창고에서 직접 날려서 굉장히 복잡한 시내를 뚫고 간편하게 이제 할 수가 있어서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에서도 아직 허락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기술이 영국을 기반으로 계속 이제 배달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존의 이 드론도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아직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하지만 이런 그 드론이 사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물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하나의 물건이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배송되는 그런 단계, 그 창고에서부터 거기까지 관계,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 어떤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과 이런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되게 주목해야 될 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도, 그러니까 우리 국내도 사실 무역업이라든가 이런 그 물류 유통 쪽이 굉장히 큰 분야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드론은 벌이 날아다니며 윙잉거리란다는 뜻을 가진 무인 항공 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드론과 더불어서 원격 이제 그 컨트롤, 그러니까
그 조종 장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드론을 둘러싼 시스템 전체를 우리가 드론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처음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많이 개발됐다가 지금 민간용으로 많이 그 개발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개인의 취미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공공의 서비스, 그리고 뭐 영상,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드론은 현장성과 역동성과 입체성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꼽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광고는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식으로 뭐 이제 뭐 아까 의류를 이렇게 보여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에서 드론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공중쇼, 드론 쇼를 하는 형태도 있었죠. 뭐 그런 형태도 있었고, 드론을 통해서 뭔가 전달하는 캠페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공공 쪽에서 뭐 산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수업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